그 카카오 게임즈도 처음에 한 거의 12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공모가 근처더라고요. 그렇죠. 이 결국은 게임은 개발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 수 있다. 메타버스 세상이 됐을 때 가장 메타버스 세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게임 회사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헷갈려. 내 현실에 살고 있는지. 저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용 회계사님 관련된 이런 자료나 데이터 보다가 혹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신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혹시 그러세요? 교회나 성당 아, 교회 다니죠. 네. 왜냐면 회개하라. 그쵸. 회개하고 회개하라. 회계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공업을 배웠거든요. 네. 중학교 때 공업을 배우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상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상업 선생님이 당연히 중학교 때 상업을 하고 왔을 거다는 가정하에 네. 기초는 다 빼고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 대변 차변 그렇죠. 일단 저는 대변 차변에서 거기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게 차변에 가야 되고 왜 이게 대변에 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네. 정말 짜증이 나서 나중에 포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네. 야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였네. 그럼요. 외우는 거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회계는 언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언어를 우리가 언어다. 영어를 배울 때 뭐 이렇게 뭐 물론 3형식, 4형식 있긴 하지만 처음에 ABCD부터 외우고 시작하잖아요. 네. A는 애플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들어가는 것처럼 회계도 결국은 그냥 처음에 그냥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는 말들, 교수님들이 네. 하는 말들이 이해되는 그런 학문이죠. 제가 그거를 모르고 네. 대학교 와서도 뭐 회계 원리 이런 네. 거 배워야 되잖아요. 네. 경영학과니까. 그렇죠. 그때도 뭐 되게 그 싫죠. 수업 들어가기 싫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론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주식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회계를 그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기업의 재무 상태표잖아요. 네. 정말. 네. 그렇죠. 손익계산서 올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그 표가 손익계산서고 그렇죠. 지금 회사의 재무 상태가 돈은 얼마 있고 자산은 얼마 있고 부채는 얼마 있는지 이 재무 상태표가 대차대조표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한 8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선생님이 좀만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그러니까요. 그 원리를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네. 그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또 투자를 했었던 그런 벤처 기업 중에 게임 회사가 있었거든요. 예. 게임 회사가 있었는데 또 게임 덕후시잖아요. 게임 좋아하죠. 네. 지금 하는 이유가 게임은 망할 확률이 높은데. 네. 원래 망할 확률이 높군요. 그럼요. 초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인 거죠, 게임은.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투자했다 그러면서 일단 한탄부터 왜냐면은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망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내가 정말 무모한 투자를 했었구나. 잘 됐으면 뭐 10배, 10배, 20배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긴 하지만 쉽진 않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장돼 있는 게임 회사만 보다 보니까 네. 다 그 게임 회사들이 또 게임을 개발해서 잘 벌죠. 잘 되기도 하고 네. 못 되기도 하는데 잘 버는 회사들이 많죠. 엄청 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NC 소프트도 있고 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작년인가 상장을 네. 한 것 같은데 NC 소프트보다 오히려 잘 시총이 벌어요. 더 높더라고요. 네, 네. 더 잘 벌어요? 네, 돈을 그러니까 물론 잘 나갈 때는 NC가 이제 잘 벌었는데 크래프톤 되게 안정적으로 잘 법니다. 시총도 상장할 때 NC보다 뭐 거의 높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NC 소프트가 지금 고점 대비 70% 이상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완전히 넘사벽 같은 NC 소프트도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요즘 리니지 안 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매출이랑 이익이 별로 안 좋고 크래프톤은 시총이 이제 5조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덩치가 큰 회사도 네. 신작이 제대로 안 나오면 또 언제든지 힘들어질 수가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벤처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었구나. 엄청나게 위험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네. 또 비싼 가격에 인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은 또 게임 회사는 왜 인수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인수 가격 당시가 아마 80조 정도 내외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블리자드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미 그냥 내 80조 주고 사더라도 네. 아마 제가 기억한 한 4조에서 5조 정도는 당기 수익이 가져왔던 것 같은데, 가만히만 있어도 이 회사는 따박따박 돈을 벌 회사다 예. 라는 측면에서 안전한 투자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죠. 아, 내가 뭐 윈도우만 팔고 오피스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게임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IP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게임 하나만 잘 개발하면 네. 20년, 30년 먹고 살 수 있을 뿐더러, 네. 내가 어떤 뭐 영화를 찍든 드라마를 하든 어떤 다양한 컨텐츠 산업이나 플랫폼을 만들 때도 그냥 우리 플랫폼이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우리 여기 이제 블리자드에 대단한 뭐 캐릭터가 있습니다. 대문에 하나 걸어놓으면 훨씬 이제 유입하기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에 다양한 시너지가 있다고 고려해서 아마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우리가 재작년에 21년도에 메타버스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난리였죠. 탄 아이템이었고 그때 뭐 페이스북의 이름도 메타로 바꿨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위메이드가 당시에 뭐 코인도 만들어내고 위믹스였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게 저는 주식시장에 막 미래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네. 테마가 한번 몰아닥치면 난리가 나죠. 거의 매일마다 네. 회사나 어떤 섹터에서 소설이 네, 나오잖아요. 웹툰이 나와요. 네. 웹툰이 막 나오는데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그 스토리가 참 보면 재밌기도 하고 네. 흥미진진한데 그 위메이드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P2E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이 됐을 때 가장 메타버스 세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현존하는 기업은 게임 회사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은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게 아닌가 네. 방법이 사실 그런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안에는 엄청난 세계관과 수십 년 된 어떤 스토리와 캐릭터들이 묻어 있다 보니까 그럼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아닙니까? 네. 저도 이제 블리자드 게임하면서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씩 했거든요.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12시간. 그걸 한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헷갈려. 내 현실에 살고 있는지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캐릭터가 눈에 떠올라요. 저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높게 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게임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 빠져있는 게임 회사도 잘 보긴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근데 좀 트렌드를 좀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테마를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몰아닥쳤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술적인 난이도, 그러니까 구현해야 되는 과정까지가 좀 많이 남았는데. 지금 테마가 떴다는 이유로 당장 내년에 막 메타버스로 우리가 막 출퇴근을 막 온라인으로 하고 막 다양하게 뭐 현실 세계를 온라인으로 옮길 거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실은 뭐 이렇게 화상이 하도 줌으로 하면 좀 불편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먼 얘기 아닌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그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 네. 재작년에 메타버스 세상일 때 네. 해외 미국 시장을 보면 네. 가장 핫했던 게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긴 한데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로블록스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가 뭐야? 뭐 레고 같은 모양인데 네. 그 이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네. 한 5학년짜리 그 자녀가 있는 그 후배들이 형님 요즘 로블록스 장난 아니에요. 집에 가보면 애들이 다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해봤죠. 왜냐면은 너무 난리니까. 그래, 한번 경험은 한번 해봐야겠다. 공감은 안 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체크해 보신 적은 그냥 실적 발표하면 실적은 계속 체크는 하는데 이거 들어가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네.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로블록스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게임 버전의 유튜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유튜브가 좋은 게 기업은 노력을 안 해도
컨텐츠가 계속 개인들이 만들어내니까 아.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네. 유튜브는 이제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로블록스도 비슷하게 가만히만 있으면 게임은 제작자들이 개인들이 열심히 만들어요. 아. 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랑 똑같죠. 그냥 게임 플랫폼이네요. 네, 플랫폼이에요. 그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들어와서 만들기도 하고 그걸 보고 또 사용하고 그렇죠. 결제도 딱 하고. 유튜브네. 네, 딱 유튜브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앞으로 잘 클 수도 네.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픽이 너무 조악하고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요. 주로 게임 제작자들이 예. 현실에 있는 IP를 막 이용을 해요. 뭐 원피스나 드래곤볼이나 이런 아. 거를 저작권료를 안 내고 하여 그러다 예. 보니까 만들어서 짧은 기간에 유저는 딱 듣고 오는데 어느 순간엔 폭파돼 있고 왜냐면 저작권 이슈가 발생을 저작권 하니까. 이슈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좀 어렵겠다. 그리고 로블록스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연령대가 네. 이제 언더 13, 오버 13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 이용자 중에 13살 미만이 몇 명이고 예. 13살 이상이 몇 명이냐 했을 때 13살 이상이 잘 안 늘어요. 그 말인즉슨 초등학생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랑 생일에만 결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는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그 데이터 사용료, 어떤 서버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캐시가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매출액과 그 서버 사용료의 갭이 자꾸 벌어지는 거 보고 저기는 이제 성인들이 들어갈 정도의 플랫폼이 안 되면 좀 어렵겠다. 그 생각을 저도 숫자 보면서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이 로블록스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던 유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 성인이 되면서 그 로블록스에서 익숙해진 단축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결국은 이 회사가 또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본사에서 그 제작 툴을 고도화해야 되는데 네. 지금 깍두기 같은 디자인이 아니라 아. 정말로 그냥 유려하게 딱 나올 정도로 제작 네. 툴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툴 자체 그렇게 막 해마다 봐도 큰 변화가 없더라. 계속 깍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초등학생 말고는 게임하기 좀 쉽지 않겠다. 네. 게이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뭐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이 리스크에 그렇죠. 초 하이 리턴이라고 네. NC 소프트든 아니면 뭐 일본에서는 닌텐도 게임이 네. 또 있을 거죠. 그렇죠. 게임 회사 제대로 하나만 잘 투자를 하면 그게 뭐 300배, 500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너무 한 방을 노리는 투자가 뭐 옳지는 않은데 분명히 게임사들은 그런 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고 그럼요. 제가 B2B 기업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니 이 회사가 저기 납품을 하는데 네. 종속적이다 보니까 납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도 어렵고 그렇죠. 계속 연속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B2C 기업은 게임은 우리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네. 저희 회사에도 게임 덕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NC 소프트의 게임이 딱 나온 날, 베타 네. 버전이 나온 날, 네. 따라락 해보고 네. 전무님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어. B2C 네. 기업은 내가 먹어보든지 해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돈을 벌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딱 해보고 네, 알죠. 이거 되네 했을 때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주식은 30년 했어도 네. 도대체 이해하기 좀 어렵죠. 네, 이 게임이 또 처음에는 또 오픈빨 때문에 네.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게임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면 그 게임 회사의 주가 흐름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주가 흐름의 패턴만 좀 잘 알면 게임으로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게임 회사 투자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있는데 물려 있네. 네, 물렸죠. 국내 게임 회사 중에 안 물려 있는 투자자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러고 네. 보니까 얼마 전에 상장했던 카카오 게임즈.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의 그 뭐 블로그 같은데 네. 우리 회계사님이 정리한 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상장할 때 뭐 28,000원인데 그쵸. 이러저렇게 보니까 제가 보면서 야 혹시나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계속 봐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게 주식쟁이들은 아무래도 좀 좁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쵸. 굉장히 냉정하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카카오 게임즈도 처음에 거의 12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공모가 근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게임은 개발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 카카오 게임도 제가 그 당시 주장했던 건 여기는 퍼블리셔다. 쉽게 말해서 유통회사지. 옛날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처음 태동할 때만 해도 게임 끝에 카카오로 붙이면 다 잘 됐어요. 왜냐면 카카오 안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카카오가 유통하면 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친구 출가하고 막 아이템 주고 이러면 유저를 획득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가 그렇게 유통의 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애니팡 이런 그쵸. 게 다 카카오를 통해서 유통된 그럼요. 거죠. 애니팡에서 친구한테 막 조르기 막 보내주고. 누르면은 서로 친구 추가하면 아이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워풀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게임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니까 그리고 피곤하거든요. 그만 좀 보내라. 친구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잘 안 보내요. 그러고 보니까 애니팡 한참 할 때 저랑 친하지도 않는 그러니까요. 거의 연락이 없던 사람도 그 당시엔 그랬어요. 애니팡 뭐 하면서 난리 났죠. 근데 그게 이제 1년, 2년 흐르면서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단 기능 같은 게 생기고 나 이런 아이템 요구하는 거 안 받을래요. 차단 기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유통의 힘이 약해진 거죠.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의 그 퍼블리셔로서의 어떤 지위나 그런 생태계가 좀 어떻게 변한 겁니까? 요즘에는 이제 좀 옛날처럼 막 카카오를 통해 막 이렇게 초대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출시를 그냥 뭐 그러니까 유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냐면 이제 자본이 있다 보니까 자본을 통해 이제 좀 가능성 있는 개발사의 지분을 사옵니다. 5%가 됐든 10%가 됐든 사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 투자를 해주셨네? 그러면 이제 유통을 이제 카카오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분 인수를 통해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다면서요? 어렵죠. 선구안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선구안의 측면의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퍼블리싱이 약간 운영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 게이머들이 워낙 까다로운 분들이 그걸 잘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래서 이랬던 거, 이래서 이런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제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 NC 소프트도 이번에 그렇게 그 게임을 출시했다가 폭망했는데 그 게임 하나 만드는데 돈이 한 몇백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천억이 들기도 하죠. 몇 물론 천억이? 이게 모바일 게임이냐, 뭐 어떤 PC 콘솔 게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몇 천억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몇 천억 들여가지고 해서도 성공을 못 하는데 그런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그런 좀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카카오 생태계에서 또 그걸 갖다가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특히 이제 퍼블리셔들 같은 경우는 이제 떼줘야 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광고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고객한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광고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드나요. 무조건 연예인 써야 되고 여기 지하철로 온갖 지하철역에 판넬 다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퍼블리셔가 광고비도 지출해야 되지. 그리고 수익 얻으면 상당 부분을 이제 제작사한테 게임 개발사한테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길 수 있는 이익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요즘 퍼블리셔들이 다 어렵죠.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뭐 넷마블도 그렇고 퍼블리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손익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중국 판호 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좀 목매달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중국 시장이 원래 게임하면 일본 시장 아닙니까? 당연히 일본 시장이는데 게임은 워낙에 일본이 잘 만드니까 일본 시장에서는 일본 내수 기업이 잘합니다. 그래요? 일본 기업은 워낙 그 내수 시장을 잘 잡고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이 진출할 때는 이제 중국을 많이 보죠. 거기는 뭐 터지면 엄청나게 터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때 뭐 사드 이후에 판호를 거의 막혔고 거의 요즘에는 거의 그냥 뜨문뜨문 몇 개, 뭐 1년에 한두 개 되려나? 몇 개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도 했거니와 진출을 해도 잘 안 돼요.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판호를 통해서 못 들어간 사이에 중국의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미 기술력, 뭐 기획력, 스토리 이런 측면에서도 거의 한국 기업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판호를 뚫고 들어가도 생각보다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중국에서 똑같이 짝퉁 게임 뭐 이슈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많긴 하죠. 근데 뭐 중국이랑 소송해서 이기긴 쉽진 않으니까. 왜냐면 중국은 뭐 어차피 나는 우리 내수만 하면 끝인데 해외 안 나갈 건데 뭐 이래 버리면 되니까.
이런 걸 보면 주식을 많이 빠졌다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게임 회사는 그렇네요. 그 다음을 봐야죠. 반도체만 하더라도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네.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이클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클리컬 산업은 어느 정도 글로벌 탑티어만 유지하고 있으면 많이 빠졌을 때 그냥 사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게임에다가 적용을 하면 절대 안 되네요. 이거는 B2B도 아니고 B2C인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나 네. 이제 이거 안 해 하고 가버리면 그렇죠. 버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매매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개발력이 되게 중요한데. 개발력. 예, 개발 게임 좋고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획과 개발 기술 이런 것들이 조합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실적이 안 좋다는 말은 네. 지금 만드는 게임이 변변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게임은 또 비슷하게 지금 못 만들면 미래에도 못 만들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회복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아. 그걸 이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대박이 하나 터져야 되는데 네.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넥슨 있지 않습니까? 네. 넥슨 이제 코리아가 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일 이제 지주회사격인 회사가 넥슨 재팬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일본에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지금 상장이 네, 안돼 넥슨 있죠. 코리아는 안 돼 있고 안 돼 있죠. 넥슨 코리아의 지분을 일본의 넥슨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게임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네, 거 콘솔이라고 그걸 합니다. 콘솔 게임 네, 그쪽 시장은 여전히 크죠.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유럽 사람들은 이제 모바일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아직도 그래요? 집에서 이거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거는 왜 이렇게 화면이 아무래도 PC로 보는 게 더 커서 그런가요? 집에서 소파에서 큰 화면 텔레비전을 놓고 네. 게임은 누워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서양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내에도 네. 게임 사업부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게임에서 이제 엑스박스라는 기기도 팔고요. 아, 예. 기기 안에서 이제 기기가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거래되는 어떤 이제 게임들의 어떤 수수료도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산하에도 게임 개발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요즘은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죠.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보면 2005년도에 닌텐도 위였었나요? 네. 그 위를 네. 동네 애들이 다 들고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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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들도 되게 부러워해가지고 네. 한번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3DS였을 겁니다. 요만 애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펼치는 그거. 아, 예, 네, 예, 그걸 예. 3DS라고 하고요. 그때- 위는 한 집에서 이제 막 휘두르는 걸. 위가 두 가지 기기가 이거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도 한 10만 원대 돈을 주고 샀던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닌텐도가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졌죠. 또 완전 또 박살났다가 네. 최근에 보니까 닌텐도 주가가 다시 어마어마하죠. 그 옛날 거의 그 네. 2005년 고점 근처 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폼팩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주가가 한창 떨어질 때는 그 당시 뭐 3DS나 뭐 위유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기계가 있었는데 둘 다 별로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닌텐도 스위치라는 기계로 20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스위치라는 기계로 하나로 어떻게 보면 통합했어요. 닌텐도 스위치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집에서 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게임기를 일단 잘 만들었고 네. 플러스 산하에 있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하나 팔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슈퍼 마리오나 젤다의 전설 같은 거 하나 개발하면은 매출액 1조씩 나오거든요. 잠깐만 슈퍼 마리오랑 그게 전부 닌텐도예요? 네, 다 닌텐도입니다. 네. 그럼 아까 게임에서 그 IP의 가치 네. 얘기하셨는데 네. 슈퍼 마리오 같은 IP를 들고 있는 회사네.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 마리오, 젤다의 전설, 뭐 동물의 숲, 뭐 아니면 포켓몬스터 이런 것들이 게임 한 장 내면은 게임 한 장당 2천만 장씩 팔거든요. 하나에 5만 원, 6만 원 하니까 그냥 네. 1조씩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사실 일본 게임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게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제 동경할 만큼 네. 잘 만들잖아요. 잘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노하우가 쌓인 거죠. 왜냐하면 20년 이상 우리가 만들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유저들이 재밌어 하는지 네. 그 포인트를 내부 인원들이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전에 우리가 일본 반도체 그리고 일본의 배터리 다 제끼고 네.
이 게임 영역에서도 우리가 좀 1등으로 올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마 약간 조정을 거치긴 할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영화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영화를 만드는 것과 게임을 만드는 게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감독이 전체 어떻게 오케스트라처럼 이제 전체 팀을 조율해서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게임도 비슷하게 한 명의 PD 뭐 내지는 기획자가 전체를 조율해서 이제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그 과정이 일본은 10년,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게임에 거장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장의 끝자락에서 점점 이 사람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하면은 조정이 됐잖아요. 20%, 뭐 70%, 80% 빠지면서 아마 국내 게임 회사들도 우리도 일본 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자. 스토리 좋고 그래픽 좋고 정말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대작을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멀지 않은 미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회계사 분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감사하셨다고 네. 했고 네. 이 지적하는 거, 네. 네.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둘 다 봅니다. 예, 둘 다 보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둘 다 네. 어떻게 좀 조합해서 볼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게 네. 뭐 어떤 주식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세계의 세컨티어나 이제 탑티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컨티어에서 이제 탑티어로 올랐을 때 네. 주가가 10배, 100배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들으면서 게임은 아직까지는 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살만한 게임은 다 비상장 아니면 일본 가 있고 그쵸.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돌파구가 하나 있긴 있구나. 그렇죠. 이 돌파구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세상에 왔을 때 네. 사실 뭐 리니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타격감, 네. 사운드 이런 네. 게 뭐 되게 좋다고 하죠. 네,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 같은 그런 게임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만들어지든지 그랬을 때는 그때는 또 한국 기업이 봉준호 감독의 뭐 기생충 같은 영화가 되어서 네. 세계 시장에 우뚝 서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빠진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졌으니까 좀 지켜보고 있다가 네. 저기 좋은 게임 나온대 하면 진짜 10배 가거든요. 게임 네. 회사는. 그런 관점에서 기다려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게임을 잘 모르니까요. 네. 그런 모멘텀이 생겼는지는 이재용 회계사님이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약속 좀.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네. 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산업의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 산업까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하면서 회계사분인지 애널리스트인지 네, 모를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이가 있으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